네, 안녕하세요. 염승원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2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좀 다행히 시장이 좀 반등을 했는데 좀 뭔가 아쉽긴 합니다. 이게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좀 그러지 못했고 이제 오후에 좀 밀려버렸죠. 그렇지만 오늘 원전주들 정말 뭐 힘들죠. 뭐 이틀 폭락하고 오늘은 또 급등하고 뭐 좋은 뉴스들이 나왔어요. 오늘은 좀.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도 제가 이제 원전이나 뭐 시장 한번 그 자료로 한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방향은 저는 바뀐 건 없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인데 뭐 사실 원전주도 엄청 올랐었고 좀 실자리에서 뭐 악재가 나와버린 거고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쉬었다 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이제 제일 두려운 건 이 방향이 꺾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원전이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이 될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단독으로는 이제 못 가게 됐지만, 이제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손잡고 간다면 시장은 계속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히거나, 뭐 더 이상 수출을 아예 못 한다. 이러면 이제 원전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보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직 좀 세금 요거 좀 빨리 좀 결론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코스피 5천이 뭐 지금 이재명 정부의 KPI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 지표기 때문에 뭐 그거를 갑자기 여기서 뭐 지금 집권한 지 2달 됐는데 포기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 결국 가는 방향은 저는 뭐 바뀌진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지금 뭐 노이즈가 이제 소음이 나오니까 뭐 이렇게 좀 변동성 나오는 건 좀 감안하자. 그리고 8월 이제 9월 이제 FMC까지는 어쨌든 뚜렷하게 뭔가 좀 증시가 위를 열 만한 그런 뭐 뉴스들은 뭐 아직은 큰 게 없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좀 쉬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주요 내용들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 마감 시황 좀 말씀드리고, 오늘 미국은 별건 없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보낸 HBM4, 오늘 삼성전자가 좀 강했죠. 하이닉스가 유독 좀 빠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어제 서울경제신문 단독 기사가 좀 나왔는데 좀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젠슨하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석유화학 구조, 오늘 롯데케미칼 좀 올랐었죠. 그래서 구조 개편안이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가 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가 왜 이렇게 급등했냐면 뭐 우리 예상을 했던 바잖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와서 원전 지어달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미국은 원전 지을 능력이 안 되는 국가예요. 시공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설계만 잘해요. 반도체로 따지면 설계는 잘하는데 만들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랑 비슷한 거죠. 엔비디아는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제조를 안 하잖아요. 뭐만 하죠? 설계해서 TSMC에 넘기는 거죠. 그럼 뭐 TSMC가 다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짜증도 나요. 아, 우리도 원천 기술도, 우리도 기술 갖고 있는데 미국 그 웨스팅하우스가 자꾸만 이제 그걸 주장하니까 우리 지적재산권 뭐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원전이라는 거는 그 원래 웨스팅하우스 게 맞아요. 옛날에 70년대 그러다가 우리가 아마 80년대인가 90년대 자립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가져온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으니까 좀 짜증은 나죠. 근데 어쨌든 이게 또 미국 정부가 입김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 골치 아픈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끝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 미국 입장에선 원전을 시공하는 거는 뭐 못합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한국이 파트너 될 가능성, 그러니까 조선과 좀 비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 박수민, 요게 아마 신한 뭐 자산운용이겠죠. 이분이 UBS 원전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 원전에는 좀 긍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에너지 잠재력의 활용이 가져오는 경제적 혜택, 뭐 AI 관련된 미국 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렇게 요약은 해놨는데 조금 늦었지만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뭐 산업보고서나 이런 건 거의 없고, 뭐 그냥 어제 원전 얘기가 워낙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시황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 변화 밸류에이션, 이것도 굉장히 긴 보고서인데 한번 정리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동안 못했던 보고서를 그냥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진성TC, 롯데웰푸드, 코에이, PNT, 첨보, 이오테크닉스,
PSK 홀딩스, VM, 컨택, 미스트 홀딩스, 대주전자재료, 테스, 원익QNC, ENF 테크놀로지, 선익 시스템, DI, 대양전기공업, THN, 소호전기, 세아홀딩스까지 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공시는 VM, 테스, 유한양행, GNC 에너지, BHI, 한국타이어, 메리츠금 어제 밤에 보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 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증시는 기술주 좀 쉬어가자 대신 경기 방어주로 좀 피시타는 모습이 나왔고 다우만 올랐고요. 뭐 근데 미국도 급락했다가 반등한 거예요. 장중에는 나스닥이 2% 폭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막판에 좀 반등에 성공했고, 예, 환율 조금 올랐고요. 달러 좀 올랐고 금리는 좀 떨어졌습니다. MIT 아시죠? MIT 대학 여기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생성의 AI 뭐 기업은 아니고요. 기업이라고는 좀 그렇죠. 프로젝트. 생성의 AI 그 뭐 기업들이 프로젝트들 많이 하잖아요. 95%가 전혀 이익을 내지 못한다. 경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기술주한테 또 부담이 됐고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뭘 선택했냐면 물가가 중요하다. 아, 이러면 또 금리 인하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래서 또 부담이 됐고 삼성전자가 HBM4 양산이 올해 말 시작된다. 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일단 답답한 모습으로 마감했고 S&P 500은 4일째 빠졌고요. 경기 방어주 좋았습니다. 샘 알트만이 AI 버블을 경고한 데 이어서 MIT마저도 프로젝트에 95% 이익 못 낸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랬고 팔란티어, 인텔, 마이크론, 애플 주요 기술주 다 빠져버렸습니다. 유가는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BMO 프라이빗 웰스의 수석시장 전략가가 4월 초 저점 이후 80%나 상승했어요. 기술주가 엔비디아는 2배 올랐어요. 나스닥이 40%. 뭐 차익 실현하는 건 뭐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신 분들도 이걸 불편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뭐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 차익 실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적도 보고 계속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건데 아직 무너지거나 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미국 주식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급하게 덤빌 시장은 아니에요. 근데 FOMC 의사록은 별로 안 좋았고 이제 2명의 의원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만 대다수는 물가 상승 위험이 고용 둔화 위험보다 크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이제 미국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9월에 인하는 할 것 같아요. 하는데 9월에 인하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버블 논쟁이 있습니다.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유명하죠. 기술주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 분인데 기술주 걱정하지 마라. 근데 아까 MIT는 돈 못 버는 기업 아니죠. 죄송합니다. 프로젝트가 95%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댄 아이버스는 굉장히 이제 기술주 강세론자고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또 애플 전문가죠. 근데 댄 아이버스가 AI 회의론은 당분간 지속돼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23년 1월부터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반복됐다. 그리고 앞으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력, 어플리케이션에 수조 달러가 투자될 거니까 뭐 여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이런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기술주 강세 사이클은 적어도 2에서 3년 동안 유지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이제 버블 논쟁으로 기술주들이 좀 흔들리고 있지만 핵심 AI 기업을 이제 소유할 기회다. 그러니까 기회로 보고 있고 MIT는 그러니까 생성의 AI 투자한 이 프로젝트에 이 95%가 지금 수익성이 0이다. 그래서 좀 약간 버블을 좀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기술주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 좀 조심하자. 이게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단기로는 조심하는 게 맞아요. 단기로는 뭐 MIT 의견이 맞다가 아니라 주가 때문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저도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또 기회 아닌가. 댄 아이버스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9월 FMC까지는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고요. 테슬라 좀 빠졌는데 일론 머스크가 창당하지 않고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지원할 거란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거짓이다.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믿지 마라.
이러면서 주가 빠졌고, 엔비디아 좀 빠졌고요. 근데 뭐 낙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약보합. 마이크론이 급락했는데 4%나, 오늘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삼성이 진입하는 건 이들한테는 좀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팔란티어는 조금 빠졌고요. 근데 이번 주에만 10% 빠졌고 6일째 빠졌어요. 그나마 이것도 마이너스 1% 빠진 것도 낙폭을 줄인 거죠. 인텔이 마이너스 6% 보조금 대신에 그 정부 지분. 근데 인텔은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가 뭐 지분 가져가는 건 큰 문제 될 건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대만의 TSMC는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결국 경영이 간섭하고 미국 정부가 이제 감나라 배나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조금을 안 주고 지분 투자를 해버리면 이재용 회장과 미국 정부 지분율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통해서 지배를 하니까 비교할 건 아닙니다. 삼성물산 지분 19%인가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그 삼성전자 지분 또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용 회장과 미국 정부의 지분율이 똑같다는 건 이건 좀 예, 우리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인텔은 보조금 지급 대신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좀 주가가 오히려 좀 많이 흔들렸고, 에스티로드가 이제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인데 뭐 관세 때문에 좀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주가 빠졌고, 타겟은 대표적인 유통사인데 여기도 좀 실적이 뭐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CEO가 이제 사퇴한다 이러면서 급락했고, 제임스 하디 인더스트리, 저도 이거 잘 모르는 기업인데 고급 주택 관련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대형 이제 프로젝트 지출이 좀 줄어든다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무려 34%나 하루에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주택 경기가 썩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태양광 업체 퍼스트솔라 비롯한 태양광주들이 오늘 좀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던 게,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의존하니까 전기료 오르는 거 봐라. 그래서 앞으로 풍력이나 농지 파괴하는 태양광 발전 승인 안 한다. 기존 업체들한테는 문제될 건 없는데 신규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위축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신재생은 안 좋았다. 정말 싫어해요, 트럼프는. 신재생을 뭐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신재생이 또 없으면 안 돼요, 미국도. 어쨌든 트럼프는 신재생보다 원전에 꽂혀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주요 이슈 몇 개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엔비디아 본의 HBM4 샘플 합격한 삼성전자 6세대 HBM4 신뢰성 검증은 통과했대요. 근데 이거 통과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최종 테스트는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젠슨항 CEO랑 그 이재용 회장이 만났다는 걸로 좀 알려졌는데, 일단 이달 말에 PP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PP 단계가 뭐냐면 반도체 대량 양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샘플 제공한 건 단순히 이제 이게 제대로 가동은 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PP는 뭐냐면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궁합을 맞추는 거예요. 이 칩과 이게 잘 맞는지, 호환성부터 특정 온도 조건, 이제 굉장히 가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 기사만 보고 야 삼성 통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직은 통과한 게 아닙니다. 통과를 1차 고비 넘긴 거예요. 1차 시험 합격. 이제 2차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면접으로 따지면 압박 면접 들어가는 거야. 정말 이제 가혹하게. 정신없이 막 하는 거죠. 그걸 통과해야 이제 연말에 대량 생산 들어갑니다. 하이닉스는 6월에 이미 초도 물량을 좀 공급했다고 하는데 10월 중에 아마 대량 생산 좀 빠르죠.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건 큰 문제 아닌데 이제 항상 이제 걱정이 삼성이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들어갈 걸로 좀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젠슨항도 HBM3E에 집중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왕 이렇게 된 거 HBM4에 집중해라. 이재용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제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승부를 거는 거죠. HBM4에. 예,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요. 단가도 비싼 거니까. 그러니까 삼성은 별로 잃을 게 없고 지금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은 잃을 게 있잖아요. 삼성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주가가 달라요. 삼성전자가 좋아지면 하이닉스가 빠지고 마이크론 빠지고. 예, 삼성이 못해버리면 또 이 둘이 올라가 버리겠죠. 약간 지금은 그런 관계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석유화학 구조 개편은 이제 오늘 발표가 됐고, 롯데케미칼이 아까 장중에 10일이었는데 결국 좀 밀리긴 밀렸어요. 한 7%대로 끝났지만 뭐냐면 NCC 에틸렌 있죠. 요걸 270에 370만 톤 감축하자. 얼마 전에 여천 NCC 부도날 뻔했잖아요.
특수 화학 제품으로 우리 가자. 이게 일본이 이렇게 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늦었지만 하자는 거죠. 이대로 가면요, 진짜 다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업황이. 그래서 감축하자. 이번에 감축 규모는 국내 총 생산 능력의 21에서 28. 예. 그래서 세계 석유화학 단지 구조 개편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코멘트 한 거를 좀 이제 모아봤는데, 신한투자의 이진명, 김명주 연구원님은 국내 화학단지는 여수, 대산, 울산. 여수가 49% 제일 비중이 커요. 근데 작년부터 사실 구조 개편이 이제 논의가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됐다. 예. 그래서 업종 공급 과잉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전망을 해줬고, 예. 여기서 이제 저유가 지금 상태니까 원재료 부담은 좀 이제 덜어졌죠. 그래서 개선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의 이제 조현열 연구원님은 국내 생산 능력의 18에서 25% 감축 예상하고 있고, 그래도 이렇게 감산한다고 업황이 회복되긴 좀 어렵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예. 왜냐하면 원유 수요가 전기차나 이런 거 확대 때문에 장기적으로 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감축은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나라 감축도 중요하지만 중국, 인도에서 이제 화학 제품이 국내로도 들어오거든요. 이거 좀 막아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유럽은 이미 그런 이제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막 반덤핑 관세 같은 거 부과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고, 메리츠증권의 노우에 연구원님은 석유화학 이제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불안한 대외 여건이 지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한계 산업이 지금 봉착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일단 이렇게 민간 정부 합동으로 이렇게 뭔가 재편한다는 움직임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해주셨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가는 좀 긍정적이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어쨌든 주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원전주가 장중에 막 폭발한 게 이것 때문인데, 한국이 미국 와서 원전 지어달라. 그래서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 중에 하나를 좀 발췌해왔는데, 주가 오늘 급등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공 능력이 세계 최강이거든요. 빨리 싸게 만들어요. 이거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팀 코리아, 코러스, 그러니까 원래 팀 코리아인데 팀 코리아랑 US를 합쳐서 팀 코러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우리가 팀 코리아라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럼 우리가 다 가져가요. 팀 코러스는 미국의 일부 줘야 돼요. 뭐 반반을 하든. 그러니까 만약에 23조 원짜리를 따내면 절반은 미국, 절반은 우리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아쉽다는 거죠. 팀 코리아. 우리는 그걸 기대했는데. 근데 미국과 유럽에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크잖아요. 지금 원전이 열리잖아요. 미국만 300개인데.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길 기대했고,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팀 코리아로 이걸 기대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건 불가능. 못합니다. 예, 이미 1월에 그렇게 합의를 해버렸어요. 다시 합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가 급락의 이유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걸 했던 이유는 지금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따내기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딴지 건 거 아시죠? 막 소송 걸고. 그래서 이게 중단됐어요, 한번. 그리고 합의한 다음에 바로 체코 원전 승인 났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예, 앞으로 유럽에서나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미국은 들어가기도 쉽진 않겠지만 단독으로 뭐 이렇게 딴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앞으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 걸 거란 얘기예요. 예, 합의를 안 하면. 그럼 결국엔 이렇게 할 때마다 태클 거니까 정말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예, 수주 하나 따내려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냥 실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그냥 뭐 반반씩 하더라도 그냥 가자. 예, 미국과 그냥 같이 손잡고 가자. 이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미국에 떼어주는 건 불가피하지만 대신에 엄청난 시장을 얻어버렸어요. 유럽과 미국을 다시 가져올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못 가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랍에미리트나 뭐 아시아권 있죠. 아시아권은 상관없어요. 합의에 의하면 아시아권은 우리가 팀 코리아로 그냥 가면 돼요. 여기는 뭐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절대 태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팀 코리아로 수주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미국과 같이 합작으로 수주 따내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되고, 어차피 미국은 이렇게 되면 프랑스한테 줄 이유가 없어요. 이제 이 300개 중에 많은 걸 우리가 가져가겠죠. 엄청난 시장이 열리고 그게 이제 보장이 된 거예요.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일부 뭐 증권사에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지적재산권 뺏긴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나라 이제 IP, 어떻게 보면 IP라고 해요. 지적재산권. 이게 지금 다 그 웨스팅하우스에 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또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끝도 없는 게요. 우리나라 그 LNG 운반선 아시죠? LNG.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주해서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그 LNG 보관하는 화물창 있죠. 화물창 그 만드는 소재가 그 본행자 아시죠? 거의 동성화인텍이나 한국가방. 근데 그렇게 만들지만 이 원천 기술 있죠. 화물창 만드는 요 원천 기술은 프랑스의 GTT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LNG 운반선의 5%를 떼어줘요. 그 뉴스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LNG 운반선에 수주할 때 있죠. 그거의 5%를 프랑스에 줘야 돼요. 짜증나시죠? 그런 거 들으면. 아니, 우리가 다 가져가야 되는데. 그 기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걔네가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거든요.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조선주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참 이게 우리가 서러울 수도 있지만 조선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조는 그러면 뭐 이렇게 로열티 주면 안 되고 조선은 줘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쉬운 건 뭐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끝도 없는 거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번 상황은 좀 조선주하고도 비슷한 부분도 있다. 또 마스가 프로젝트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열린다는 그런 측면으로 한번 또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연합뉴스 한번 또 기사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제가 그냥 뭐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주도권이 웨스팅하우스에 있는 건. 그래서 이제 배분 비율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웨스팅하우스랑 합작해서 만드는 거는 아직은 사인은 안 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봐야 될 것 같고, UBS가 원전 리포트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요약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랑 미국 합작사 설립론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래서 미국 내 원전 설계 엔지니어링 건설을 여기서 아마 담당할 거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작사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5대5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협정을 우회해서 우리가 미국, 유럽 못 들어가요. 지금 협의에 의하면 우리는 미국과 유럽에 입찰을 못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합작사 만들면 이제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합작사가 확정되면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00개, 2050년까지 300개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최대.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럼 누가 수혜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겠죠. 당연히. 한전이 제가 어제도 아쉽다고 했던 건 한전은 한수원을 갖고 있는데 팀코리아 단독으로 가면 한수원이 엄청난 수혜를 받아요. 모든 걸 다 주관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나 제 생각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뭐 BHI나 기자재 업체들 있죠. 아니면 시공하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건설회사 중에는 어쨌든 현대건설이 가장 이제 미국에 적극적이니까 수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정책인 모멘텀 뭐 다 말씀드렸던 거고, 미국 내 신규 원전 10기 올해 아마 2030년까지는 이제 하는 걸 좀 공식화했고요. 어쨌든 이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떨어지고 설계 능력만 있고 우리는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어서 파트너가 될 것 같다. 그래서 UBS는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가를 85,000원 제시했고 한국전력은 43,000원.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두산을 원전 아마 선호 종목으로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이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미국 경제자문회의에서 나왔던 거를 좀 요약을 좀
이 요약은 제가 한 건 아니고 한번 이제 블로그 형태로 좀 만들어 달라고, 블로그 형태라는 좀 근데 좀 쉬운 표현으로 예, 이렇게 좀 그 AI가 한번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미국은 정말 미국 에너지 강국인데 왜 고민하냐. 그래서 미국은 정말 놀라운 에너지 강국이다. 석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미국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느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년에 뭐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세계 1인데 LNG도 석탄도 많아요. 예. 근데 이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지난 20년간 전기 생산량 거의 그대로 이 분야에 그러니까 전기 생산량도 그냥 거의 정체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래된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도 왜 고민하냐? 예, 왜냐하면 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과도한.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풀고 있죠, 지금 최근에. 그래서 AI 시대에 전기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가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모델을 돌리고 데이터 처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가 필요한 건 아시겠죠? 근데 국제에너지기구가 이제 전기량이 AI가 사용할 전기량이 알루미늄, 강철, 콘크리트, 화학물질 등 모든 에너지 집약적 상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챗 GPT는 뭐 구글 검색보다 10배 전기 많이 쓰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엄청난 이제 전력들이 AI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아신 내용이고, 근데 에너지 생산은 뭐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바로 규제다. 너무 많은 규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게 좀 많았죠, 사실. 인프라도 낡았고. 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 규제를 그냥 간소화하고 예,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잘 좀 규제가 완화되면 미국 GDP가 2035년까지 최소 0.56%에서 최대 1.9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특히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GDP가 0.25에서 0.67%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규제 완화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원자력이 이렇게 주목받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좀 원자력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 왜 미국에서도 원자력 관심 있게 많냐? 이게 이유가 있어요. 24시간 친환경으로 그냥 전력을 계속 주는 거죠. 예,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 24시간 가동이 안 돼요. 이게 치명적 단점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ESS로 이걸 해줘야 되는 거고, 완벽한 에너지는 없어요, 사실. 어쨌든 원자력은 이게 위험하죠. 사고 날까봐. 예, 위험하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친환경적이면서도 24시간 그냥 무한 공급을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AI는 이게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주목받고 있고, 특히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투자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애가 탄 거예요. 야, 중국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난 30년간 2개밖에 못 지었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짜증이 나는 거죠. 트럼프도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3월에 원자력 산업 강화에 의한 전략적 조치를 발표했고, 2050년까지 핵전력 생산 능력을 4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예. 소형 모듈 원자력 SMR도 예, 새롭게 떠오르는데 SMR 만들기 진짜 어렵긴 해요. 예. 근데 건설 기간은 단축됩니다. 한 3년, 최대 3년이면 만들어지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원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논란이 있잖아요. 막 원전을 찬성하는 분, 뭐 원전은 안 된다 이런 뭐 논란들은 뭐 한국에서도 많긴 하지만 이거죠.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돼요. 예.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분법적 이건데 이게 아니고 아마존, 구글, MS, 트럼프가 뭘 하죠? 원전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원전은 되는 산업인 거예요. 이들이 버리면 원전도 안 됩니다. 근데 이 빅테크 CEO 트럼프가 원전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산업은 되는 산업이에요. 예, 거기 파트너가 한국이 된 거예요. 그 방향이 안 꺾이면 예, 원전은 우상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틀어지면 원전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세요.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MR은 이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뭐 용량도 크게 늘릴 수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기술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에너지를 생산 전달하는 과정에서 60% 가까이가 손실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얘기 나오죠. 전력 생산은 뭐합니까? 이게 그 송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HVDC 같은 거 필요한 거예요. 여기 정답들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이게 어디서 썼다 그랬죠? 썼던 데가 예, 미국 경제자문위원 회의에서 나온 이제 그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미국의 전력망은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전력 수요 불균형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그래서 지역 간 전력망 연결 강화, 노후화된 송배전 인프라. 그래서 변압기 같은 거 필요한 거고요. 수요 관리도 해야 되고. 예.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변전소, 물론 이제 ESS도 필요하다. ESS를 많이 투자를 하면 변전소를 많이 안 줘도 된다. 이런 효율화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땅 속에 엄청난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뭐 원유도 많고 천연가스, 뭐 석탄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개발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규제와 허가 절차 때문에. 네. 승인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규제를 간소화하자. 이 내용이 또 나왔고 파이프라인 왜 더 많이 필요하냐. 천연가스 석유 제품 운송하려면 파이프로. 미국 내에선 파이프로 운송하는 게 가장 낫죠. 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도 파이프라인 이렇게 건설하면 누가 수혜받죠? 세아제가 송유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하면 규제를 완화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 말고요. 이렇게 옛날 구경제 에너지, 원전 이런 걸 통해서 AI 시대를 연결하겠다. 이런 이제 그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완화 얘기 나와 있고, 그럼 자, 미국 에너지 미래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노력들이 성공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거고, 미국은 에너지 독립 달성하고 정말 또 강국이 될 거고, AI 분야에서 앞서 나갈 거다. 근데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전 세계 모두에 해당됩니다. AI 패권 경쟁이 시작됐고, AI를 가진 국가가 세계 최강이 되는 거고요. 그 중국도 미친 듯이 투자하는 거고, 우리도 이제 막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 에너지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 중요하다. 원전도 중요하고, 태양광 풍력도 중요하고, LNG 중요하고. 석탄은 안 돼요. 석탄은 너무 환경 피해, 그러니까 오염이 크니까 석탄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LNG까지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이 모든 걸 다 활용해서,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만든 전기를 최대한 손실 없이 보내기 위한 HVDC, 에너지 고속도 깔고, 이런 거 ESS 필요하고, 이 모든 산업들, 또 변압기도 필요하고, 하나의 이걸 세트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좀 그림을 잘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기업 분석 보고서 말고는 이제 요게 좀 이제 가장 뭐 유일한 보고서인데, 시황 이제 관련해서 염동찬 연구원님이 이제 우리나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코스피 3200이 지금 우리나라 10.7배예요. PER이. PER은 이제 이익 대비 몇 배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8배에서 12배에서 항상 움직였으니까 보시면 지금 평균입니다. 평균. 그냥 싸지도 비싸지도 않아요. 예. 근데 과거보다는 조금씩 우리가 이제 비싸지고 있는 거죠. 예. 과거에는 뭐 10배 초반에서 항상 거래가 됐었거든요. 아니면 그 밑이나. 근데 작년에 밸류업, 올해 상법 개정,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이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밸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 밸류랑 비교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 평균이 있어요. 전 세계 증시. 평균 PER이 18.8배거든요. 그거 대입하면 우리나라는 5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미국이 많으니까 미국 제외하면 한국 PER은 4천이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밸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우리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배당이 중요해요. 배당을 많이 주면요. 밸류가 올라갑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배당 성향. 그냥 처참합니다. 창피합니다. 요거밖에 안 돼요. 그냥 꼴. 우리 밑이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우리 밑에 이스라엘은 전쟁도 지금 뭐 최근에 굉장히 이제 불안한 국가죠. 근데 우리 밑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우리 바로 위가 중국이에요. 우리가 중국보다 배당을 안 해요. 너무 심하죠. 예. 그리고 ROE도 최하 수준이에요. 이렇게 ROE 자기 자본 이익률도 최하이죠. 배당도 많이 안 주죠. 이러니 뭐 밸류가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숫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죠. 뭐 실적 좋아질 것 같으면 막 오르기도 하는데 변동성이. 근데 우리는 어쨌든 지금 ROE가 낮다 보니까 PBR 낮은데. 근데 이거는 일본보다도 PBR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본보다는 ROE가 높아요. 자기 자본이. 근데도 일본보다 PBR이 낮아요. 원래 ROE가 높으면 PBR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일본보다 낮을까요? 참 그건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PBR이 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그 충격적인 PBR 10배 발언 그것도 있었지만 전 세계 평균이 3배예요. 전 세계가. 근데 미국 제외해야죠. 그러면 아시아 태평양 1.6배. 우리가 이제 1배. 한국이 60% 정도 할인받고 있는 거죠. 이유는 주주환원이 약하다. ROE가 낮다. 그럼 이거 하려면 배당 많이 주고요. 자사주 소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전체 이제 기업들의 자본 총계의 대부분이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돈 벌어 이익 내서 남는 잉여금이 있죠. 이거 비중이 70%가 넘어요. 이거를 다 소각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코스피 이제 요걸 이제 다 소각을 하게 되면 ROE가 24까지 가요. 지금 ROE가 7%거든요. 작년이 24%. 코스피 뭐 진짜 주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고, 미국을 제외한 PBR 1.8배에 도달하려면 ROE가 13% 돼야 되거든요. 그럼 850조 소각을 해야 되니까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이 지금 45조, 49.55예요. 엄밀히 따지면 지방세.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 나온 안이 뭐죠? 지방 배당소득세율이 38.5입니다. 그럼 38.5를 제시를 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배당소득이 29.6% 증가해도 소금이 그러니까 원래 49.5를 내야 되잖아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38.5만 내면 되죠. 할인은 해주니까 최고세율을. 그러면 배당소득이 여기서 29.6% 그러니까 30% 증가해도 내는 세금은 똑같아져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뮬레이션 해본 거예요. 배당소득 세율이 27.5%라고 생각하고요. 원래 최고 세율 얼마죠? 배당? 종합소득과세 49.5죠. 자, 내가 100억을 벌었어요. 배당소득으로. 이재용 회장이. 그럼 얼마 세금 내냐면 49.5를 떼고 줘요. 그러면 50.5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50.5억을 받는다. 지금 기조하에선. 근데 배당소득세율을 27.5로 낮췄어요. 20% 가까이. 그러면 이 세금을 49.5억을 똑같이 낸다고 가정한다면 배당소득이 180억이 되면 똑같이 내는 거예요. 배당소득이. 그럼 세후소득이 130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가 배당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춰주면. 어차피 내는 소득은 똑같네. 세금은 49.5, 49.5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 배당을 여기서 더 늘려버리면 세후소득이 50.5억이 아니라 130.5억이 돼요. 80억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한 배당 최고세율을 38.5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129.6억을 이제 배당을 주면 이제 똑같은 세금을 내요. 그러면 29.1억을 더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세금은 저는 좀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낮춰주면 조금 더 배당할 유인은 생긴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배당 성향이 작년에 우리나라 24%였으니까 100억 중에 24억을 준 거예요. 24%니까
그러면 여기서 30%로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0%로 24%가 30%가 되면 31.2%가 증가하는 거죠. 증가폭은. 예. 그렇게 따지면 그 MSCI 주요국 중에 배당 성향이 30에서 40% 있는 국가는 일본과 인도밖에 없대요. 근데 인도는 PER이 높아요. 그 배당 성향이 40에서 50%인 국가 8개인데 보통 13.7배. 예. 그래서 배당 성향별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배당 성향이 32%인 국가의 PER은 1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배당 소득세율 있죠. 아까 말씀드리고 38.5로 지금 정부가 먼저 발표한 요대로 하면 주가가 오를 요인은 별로 없어요. 이미 다 반영해버렸어요. 예. PER이 11배 정도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지금 지수대에서. 근데 27.5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이 처음 그 발표한 거 있죠. 그거대로 27.5로 낮춘다면 저거의 최고 세율이 된다면 배당 성향이 43%까지 올라가게 돼요. 배당 성향 45%인 국가의 PER이 13.4. 그래서 이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4,1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낮아져야 돼요. 소율이. 세율이 낮아져야 4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38.5%의 세율은 이미 지금 주가에 반영을 했다. 그래서 4,100까지 가려면 4,000 넘으려면 반드시 이소영 의원이 원한 대로 배당 소득 최고 세율을 낮춰야 된다. 이걸 좀 저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충분히 4,000은 가능한 수치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 정도만 해줘도. 대주주 좀 아쉽죠. 대주주도 빨리 좀 결론 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4,000이라는 숫자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렇게 우리가 퀀트적으로 이 염동찬 연구원이 퀀트 애널리스트잖아요. 저렇게 분석해보면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업 이익이 정체된다고 해도.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 이제 기업 분석을 좀 빠르게 해볼게요. LS증권의 저희 당사의 정우시용 동국제약 참 이게 실적 좋거든요. 역대 분기 매출 최대, 의약품, 전문의약품, 헬스케어, 특히 화장품이 좋았어요. 화장품 매출액이 작년 2분기 240억에서 올해 2분기 549억까지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주가 참 안 갑니다. 뷰티 디바이스, 집에서 하는 그 피부 미용 이제 의료기기죠. 이것도 매출액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리봄 화장품 이제 화장품 ODM인데 작년에 인수했고 여기도 실적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지금 PER 10배고 지난 10년 평균이 15배니까 저평가돼 있다. 근데 아쉬운 건 배당이 좀 약해요. 그래서 배당을 좀 늘려주시면 배당성이 1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늘려주시면 정말 주가는 재평가받지 않겠냐. 주위 배당만 여기서 30% 성향 눌리면 주가 한 2배 오를 수도 있겠죠.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좀 배당 성향 많이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성TC는 이제 굴삭기 부품사인데 이번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관세 때문에 미리 좀 과수요가 생긴 건 있어요. 그래도 3분기 뭐 올해 뭐 꾸준히 좀 좋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26년도에 판매 가격을 올릴 거라는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건설기계 업황이 사실 몇 년간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2분기 실적들을 보니까 돌아서고 있어요, 실제. 뭐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그래서 업황은 터닝했고 중국도, 근데 미국이 좀 부진하지만 미국이 좀 제조업 공장 채워야 되고요. 거기에 광물 채굴 수요도 늘어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주가 조금 올랐으니까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긍정적인 관점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롯데푸드는 뭐 지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뭐 실적은 지지부진한데 글로벌 매출액은 늘었고, 그래도 올해 연초에 제시했던 이익 우리 얼마 벌겠습니다. 이거는 유지를 했어요.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하반기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반기에 자신감이 있냐면 코코아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나 봐요. $10,000에서 $8,000로. 그리고 이제 코코아 이제 투입 원가 하락, 국내 가격 인상 2월에 했는데 해외 법인 가격 인상 효과도 이제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그 다음에 날씨가 뭐 엄청 더웠잖아요. 뭐 정말 미친 듯이 더웠죠. 그래서 국내 빈가 매출이 7월에 1,000억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건가, 뭐 과자나 이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 그 다음에 하반기 조기퇴직 관련 비용이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그 비용이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상품 수도 너무 많은 것보다는 SKU라 그러죠. 이걸 좀 줄이면서 효율화하고 조직 슬림화하고 그 인도에 지금 진출해 있죠. 그래서 지금 PER 내년 기준 9.1배밖에 안 돼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롯데헬스푸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포트폴리오를 자산 배분을 해서 좀 운영을 하는데 내 포트에 너무 성장주가 많다. 막 변동성, 뭐 원전주나 조선주나 이런 게 너무 많으신 분들은 포트 안전판 역할로 이런 기업들이 괜찮은 거죠. 일부를 여기다 담는 거예요. 롯데헬스 일부러. 이게 완전 정반대되는 걸. 왜냐하면 같이 주고 하반기 턴어라운드 예상되고 이미 주가가 제가 알기로는 롯데헬스푸드가 지금 많이 지금 내려온 걸로 알거든요. 한번 차트 보시면 이 실적이 좀 안 좋고 막 이래가지고 좀 많이 하락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이게 월봉 차트인데 완전히 밑에 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크게 뭐 나쁠 것도 없는데 오르기도 어렵고 약간 그런 느낌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을 이제 약간 반대 성향으로 포트에 넣어버리는 거죠. 일부만. 예. 그런 이제 전략으로는 좀 괜찮은 기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코웨이는 이제 비중 줄이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고 2분기 기대치 상회했고 하나투자증권 이진엽 연구원님 보고서입니다. 16만 계정 국내에서도 지금 계속 늘어요. 뭐 국내 1위죠. 예. 사실 저도 이제 코웨이 거 쓰고 있긴 하거든요. 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계속 성장하고 있고 코웨이 PER이 과거 20배로 회복될 것 같다. 과거 20배 넘었는데 몇 년간 되게 부진했어요. 근데 성장 꾸준히 지금 잘 되고 있고 하반기부터 소유권 도래 계정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5년 맺지 않나요? 코웨이랑 그죠? 처음에 렌탈 하죠. 5년 지나면 이제 내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소유권 도래 계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많아지면 코웨이는 안 좋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월 수입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감소하고 있대요. 렌털 계정이 더 많이 늘어난대요. 왜냐하면 렌털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 소유권이 넘어가는 계정이 줄어드는 건 긍정적인데 월 렌털료를 받는 고객이 늘어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새로 가입하는 고객이 는다는 얘기예요. 코웨이는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태국 법인은 J커브라고 써 있는데 하락하다 이렇게 어떤 임계점에서 확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올라가고 그래서 주주환원도 이게 올해 아마 한번 제가 올 초에 소개해 드린 적 있죠. 뭘로? 전자공시로. 갑자기 주주환원 발표해 버렸죠. 예. 그것만 봐도 매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실적도 좋고 여전히 주가 뭐 비싸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PNT는 이번에 그래도 실적 괜찮았어요. 예, 외형은 부진했지만 그게 수주잔고는 좀 감소는 했지만 지금 배터리 기업들 어려운데 장비 발주가 나오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업황 안 좋은데도 정말 경쟁력은 뛰어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됩니다. PNT. 그리고 중국, 인도 등 신규 프로젝트 하고 있고 근데 좀 놀랬던 게 양극재 만들어요. 장비 회사인데 LFP 양극재 있죠.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LNF가 하고 있는데 이 신사업으로 이 회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 연말에 생산한다고 합니다. 양극재 LFP를 만들고 좀 이제 다른 공법으로 만드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각형 배터리도 만들어요. LFP.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직접 생산. 그러니까 소재, 배터리도 만들고 예, 장비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2차전지 종합 선물 세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 하고 있습니다. 동박도 해요. 동박. 목표 주가는 좀 낮췄지만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근데 배터리 업계에 약간 팔복 미인 같은 업황 좋아지면 굉장히 주가 빠를 수 있다. 회복은 봐야 되겠고 또 첨보는 이제 2차전지 소재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 주가가 정말 23년도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첨보가 진짜 너무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힘드신 게 아마 아실 거예요. 2020 여기 이게 30만 원 하던 회사가 10분의 1 통 났어요. 22년도에 고점에서 엄청나게 빠져버렸어요. 너무 무섭죠. 무서운데 여기서 이제 더 빠질 건 없고요. 회복이 얼마나 되냐에 좀 관건인데 정말 엄청난 지금 큰 사이클 겪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업황이 안 좋은 게 분명히 크죠. 근데 사실 첨보는 기술력이 대단한 기업이에요. F 전해질 만드는데 F 전해질을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이 세계 최초. 이게 고출력 좋은 특성에 우수하고 좀 비싼 그 뭐죠? 예, 이 배터리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기에는 들어갑니다. 근데 약간 가격이 싸거나 예, 그죠? 요새 대세는 LFP다 보니까 또 중국이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쟁도 심해지고
근데 아무튼 기술력은 있는데 뭔가 지금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P 전해질, D 전해질 이런 것들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중국 고객사도 있어요. 있고 주로 LG, 삼성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요.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제조 경쟁력이. 그래서 사실상 F랑 P 전해질은 독점 수준의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첨보는 어려움을 겪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중국발 아까 말씀드린 저가 공세.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첨보가 원가를 절감하려고요. 전북 군산에 이제 새만금 단지에 대규모 F 전해질 플랜트 건설을 해서 신공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럼 원가를 30%나 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첨보의 경쟁력이 올라올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어요. P 전해질이라고 있는데 이거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기업들이 특허를 갖고 있어요. 이게 20년 지나서 올해 말부터 아마 특허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첨보가 대량 생산하는데 별 이제 부담이 없죠. 네. 그리고 첨보 걸 선택해도 고객사들이 이제 꺼려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첨보 거 썼는데 혹시 소송 걸릴까봐. 근데 일본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면 부담이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이슈들 때문에 나아진다. 그러니까 첨보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 조금 희망을 갖고 잘 인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아무튼 흑자 전환 기대되고 밸류 엄청 떨어졌죠. 그래서 좀 회복을 천천히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 세계 최강 기업 중에 하나고, 2019년에 어닐링 장비는 웨이퍼 동그란 데다가 레이저 쏴가지고 이 안에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원자들이 막 흐트러져 있거든요. 얘를 일렬로 정렬시켜 버려요. 치료해 주는 건데, 뭐 삼성이 주로 공급하고 있고, 옛날에 원제트 공정부터 시작해서 원C 공정, 원C 공정이 이제 가장 얇아요. 미세 공정인데, 그래서 인정을 받고 있고, 레이저 커팅은 일본의 디스코가 세계 1인데 여길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더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죠. 펜토초라 그러나요? 네, 피코초인가 펜토초. 순간 이제 짧은 레이저를 딱 쏴가지고 그 커팅하는 거죠. 아주 얇은 웨이퍼를. 세계 최강의 기술을 또 갖고 있습니다. 3분기 이번에 실적도 괜찮았고요. 다만 주가가 좀 비싸요. 싸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오테크닉스는 성격상 이렇게 주가가 안 좋고 막 이럴 때 투자에 좀 수익을 내요. 그죠? 얼마 전에 그랬죠. 이미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다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 갈 길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PSK 홀딩스는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환율도 좀 있었고, 고객사 이게 증설이 좀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애플 이미지 센서 있죠? 그 삼성이 이번에 수주 따냈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죠. 요거를 아마 화성 공장에서 후공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이미지 센서도 이렇게 구멍 뚫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걸 없애는 장비가 디스컴 장비입니다. 그걸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사가 하나 생기는 거죠. 이미지 센서죠, 센서. 그래서 이 부분도 기대되고, 근데 핵심은 HBM이에요. HBM 후공정 장비인데 이게 조금 지연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회복까지 좀 시간 걸리고, 이 지연된 것들이 좀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HBM 후공정 장비 수준, 주로 삼성 쪽입니다. 그래서 PSK 홀딩스는 삼성이 HBM4나 HBM3를 엔비디아 납품을 하게 되면 한번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뭐 결론은 모르니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고, VM은 이제 식각 장비, 국내 거의 유일한 업체로 알려져 있고, 이번 2분기는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아마 비용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대세의 지장은 없어요. VM 매출, 최근에 어제도 수주 하나 나왔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을 굉장히 기대하고, MI5X 공장이 청주 공장입니다. 하이닉스에 11월에 완공돼요. 그래서 그 수주 따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식각 쪽에서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택은 그 우주항공 관련주도 근데 참 실적 안 좋았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읽어보니까 아직도 적자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도 적자인데, 근데 매출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별도 매출도 100%나 증가했고 영업 적자도 줄었어요. 다만 작년에 AP 위성 인수하면서 여기가 매출이 폭발했는데 개발비 반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거는 뭐 결국 매출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용 증가하는 부분이 이제 내년에 좀 줄어든대요. 그래서 내년 보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까지는 아직은 흑자 내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내년 그리고 이 매출이 성장이 계속 나온다면 나쁘게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컨택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매출이 폭발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스터홀딩스는 휠라홀딩스 아시죠? 휠라 이름이 바뀌었고요. 2분기 좋았습니다. 실적. 미국의 아쿠시네트, 뭐 타이틀리스트 같은 골프 용품 회사죠. 여기가 좀 기대보다 못 미쳤지만 본업인 미스터, 예, 필라 부분은 좋았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고요. 미국 법인 구조조정 따른 적자폭 감소, 소비 부진에도 브랜드는 뛰어나죠. 그리고 미국 법인 적자가 전분기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중국에 그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있어요. 의류들. 그건 뭐 맛땡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유통하고 있거든요. 이게 62%나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게 어쨌든 계속 이어질 수 있겠냐 의심은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 연속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좋은, 예, 실적을 냈다. 그래서 주가는 좀 바닥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김혜림 연구원님이, 예, 2분기 실적은 좀 감소했고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핵심은 실리콘 응급제잖아요. 이거는 매출이 75%나 증가했어요. 형광체 사업도 하는데 이 BYD에 주로 납품을 하는데 재고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핵심은 실리콘 응급제라 이 부분은 좋아지고 있고, 지난 7월부터 테슬라에도 공급하기 시작했대요. 아직은 좀 비중은 낮지만. 그리고 애플 아이폰의 배터리 있잖아요. 거기에 실리콘 응급제도 아마 공급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우리가 전기차도 있지만 아이폰도 들어가니까 거기에는 실리콘 함유량이 100%가 들어간대요. 전기차에는 실리콘이 그러니까 응급제잖아요. 흑연이 95가 들어가고요. 실리콘이 5밖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위험해요. 부풀어 올라요. 실리콘 너무 많이 넣으면. 근데 이제 배터리는 작기 때문에 순수 실리콘만 넣은 흑연 없이 이제 그런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 그 시장 열리면 대주전자 27년으로 보고 있는데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경쟁사가 중국의 BTR인데 여기가 중국 제재, 또 상계, 반덤핑 관세부가 대상이 됐거든요. 그럼 대주전자 재료는 미국 내에서만큼은 쓰겠죠. 파나소닉이 원래 BTR 거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에 들어가는 파나소닉 물량이 대주께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중장기로는 좋게 보자. 단기로는 좀 시간 걸리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스는 이제 2분기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고, 해외 디램 뭐 실적 좋고요. 예, 영업이익도 올해 61% 증가할 것 같고, 낸드, 디램 다 전환 투자 기대를 하고 있고, 예, 신규 장비도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테스트 중인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통과가 된다면 좋은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적도 수주도 좋고 주가는 싸고, 예,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좀 남아 있고, 원익 QNC는 기대에 못 미쳤는데 쿼츠가 핵심인데 이건 좋았어요. 예, 삼성전자 TSMC 중심으로 공급이 늘면서. 근데 문제는 쿼츠 원재로 만드는 석영 모멘티브, 예, 여기가 좀 안 좋았어요. 예, 여기 인수한 회사거든요 옛날에. 여기가 근데 부진한 이유가 전기차 쪽에 들어간 세라믹 파우더가 있대요. 요게 수익이 좋아요. 근데 여기가 꺾여버려가지고 이익률이 2%밖에 안 돼요. 원래 10%였는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은 거고, 다만 이제 하반기는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나을 것 같다. 그리고 쿼츠 본업은 잘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TSMC가 일본 경쟁사 물량을 아마 원익 QNC로 대체하는 스토리도 유효한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은 좀 있지만 이미 반영은 했고, 다만 크게 오를 만한 지금 재료도 없기 때문에 좀 주가는 당분간은 지지부진할 것 같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를 올렸고 실적 좋았고요. 또 핵심 뭐죠? 미국 거기 텍사스에 공장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이제 미국 오스틴, 그다음 테일러, 삼성 공장에 바로 소재 공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거기 적자가 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선익 시스템은 그 OLED 장비인데 주로 중국에 납품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만드는 건 OLED 있죠, 소재, 얘를 증착해야 되거든요. 증착 장비 만들어요. 근데 일본의 캐논 도키가 독점입니다, 거의. 이 독점 깨고 선익이 국산화 해버렸어요. 다만 지금 일단 대부분은 중국에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중국은 지금 일본 거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익과 좀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라는 높은 이익률을 좀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제일 중요해요, 선익은.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중국 BOE 막 규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용하기 좀 부담스럽지만 뭐 중국 안에서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는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결국 투자를 얼마나 하냐가 중요해요. 중국 기업들이. 근데 스케줄상 27년까지는 계속 연달아 있기 때문에 선익의 어쨌든 수준 늘어날 것 같고 예.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삼성은 LG가 선익 걸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캐논 도끼 거 쓰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삼성을 뚫으면 정말 엄청난 일이 되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과 이렇게 하게 되면 삼성 입장에선 안 쓰려고 할 거예요. 예. 너 중국과 거래하지 않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선익이 잘하면 또 뚫을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노력은 해봐야 되겠고 어쨌든 핵심은 한국 쪽보다는 예. 중국 이 OLED 회사들이 좀 핵심이다. 이번 실적 좋았고 그 다음에 태양광 그 페로브스카이트 아시죠? 하나솔루션이라는 거. 그거 그 증착 장비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 수주한 이력이 있어요. 예, 물론 파일럿이니까 뭐 실제 제품은 아니지만 파일럿 시험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장은 커지니까 기대를 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DI가 이번에 실적 좋았는데 다만 걱정은 생겼어요. HBM4 있죠. 요거 버닝 테스터. 이제 열과 압력을 테스트하는 건데 이게 일부 지연 발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빨리 재개될 거라고 하는데 빨리 재개해야죠. HBM4가 이제 핵심이에요. 실적 지금 좋아도 HBM4 버닝 테스트 수준 못 받으면 이제 주가는 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고 여기서 지금 앞서가는 회사가 어디에요? 유닛 테스트 한번 설명드렸죠. 유닛 테스트가 약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죠. 둘이 경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DI가 좀 뒤쳐졌어요. 이번 테스트 때문에, 지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성공할지, 아니 유닛 테스트가 앞서 계속 나갈지, 아니면 DI가 역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정말 중요한 HBM4 용 본인 테스터 장비기 요거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 테스트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양전기공업이 이제 전선이 아니고 그 LNG 조명, 예, 선박이 들어가는 그 선박 조명 하는데 실적 좋았습니다. 뭐 역시 자동차용 센서, 압력 센서 이렇게 차체 제어해주는 거죠. 이렇게 급커브 틀 때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도 좋고 자동차도 좋고 다만 단기 주가 급등은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 THN은 그 전선 뭉치 아세요? 자동차 안에 전선 뭉치 엄청 많죠. 그거 만드는 회사. 와이어 하네스라 그러죠. 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많아지면 수혜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그냥 미친 듯이 올랐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THN이요, PER이 몇 배인 줄 아세요? 1.5배였어요. 아니, PBR이 아니고 PER이 1.5.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PER 1.6배래요. 예. 이렇게 올라도 지금 2배 이제 넘었어요. 1년에 버는 돈이 꽤 돼요. 한 300억 버는데, 400억. 시총이 80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도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여기다 실적까지 좋으니까 긍정적으로 좀 반응하는 거고. 서호전기는 실적도 실적인데, 배당 매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한 8% 가까이 될 거예요. 중간 배당만 2,000원 준대요. 주당 배당 중간으로 반기 배당 2,000원. 지금 주가가 얼마죠? 지금 주가가 4만 원 가까이 하나요? 3만 원? 중간 배당도 꽤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배당 매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세월딩스는 옛날에 이제 한번 제가 그 신한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 소개해드렸지만 한국 IR협의회에서 이원재 이희경 연구원님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히 쓰셨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세아베스틸 지주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여기는 뭐 핵심은 여기니까 여기 핵심은 여기입니다. 세아 MS예요. MNS. 그거 위주로 설명해요. 몰리브덴 아시죠? 몰리브덴 만드는 회사고 이제 몰리브덴을 이용한 합금철. 그래서 이제 작년 매출액은 이제 9.9% 증가했고 페로몰리브덴과 몰리브덴 옥사이드. 페로몰리브덴이니까 가장 비중이 높고요. 네. 그러니까 철강 공정 부원료인 페로몰리 합금철을 만들어서 뭐 철강사라든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페로몰리브덴이요. 톤당 4,368만 원이라 일반 철강 가격의 4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싼 거죠. 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베트남에 신공장 건설하고 있고 또 여수 공장의 생산 규모가 2배로 앞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로 인해서 연간 예상 매출은 한 8천억에서 9천억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철강 소비는 이렇게 줄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선. 근데 보세요. 새홀딩스의 매출이 안 줄어요. 구조적으로 증가했죠. 예, 그만큼 특수 목적의 이 철강들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이런 데 많이들 쓰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철강 업종 내에서도 이게 디커플링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 철강제를 보통 오디너리, 보통강, 탄소강인데 세아홀딩스는 특수강 사업을 해요. 그래서 스페셜한 거죠.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이 PBR이 0.2배가 뭡니까 지금. 근데 ROE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0.2배도 엄청 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ROE가 3%. ROE 3%는 안 돼요. 올려야 됩니다. 최소 5% 이상으로. ROE를 5%까지 올리잖아요. 주가 한 50% 오르겠죠. 예, 5%까지만 올려도. 그래서 숙제, 세홀딩스 다 좋은데 ROE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환원도 하긴 하는데 더 해야 되고 이익도 더 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보유한 회사 가치에 대비하면 주가 싼 건 맞는데 ROE를 올리는 숙제는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벌써 1시간 넘었는데 오늘 좀 그 기업들이 많아가지고요. 공시는 옛날에 했던 거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VM 식각장비 이번에 보세요. 날짜를 보세요. 언제? 11월 30일까지 납품. 하이닉스. 그럼 딱 우리 예상 가능하죠? 아, 청주 공장이 11월에 이제 가동 들어가거든요. 아, 거기 납품하는가 보다. 식각 이렇게 깎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 그런 장비 만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10월부터 973억을 하이닉스에만 납품했어요. 연간 매출의 138%. 그래서 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사고 좀 잘하고 있고요. 테스는 뭐 며칠 전에 또 소개해드렸죠. 이렇게 옷 입는 거, 증착 장비, 막을 입히는 장비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도 하이닉스에 공급합니다, 이번에. 네, 하이닉스. 이번 실적도 좋았고, 그래서 11월에 공급하는 걸로 알려졌어요. 청주 공장이죠. 유한양행 이번에 올해 6월에 한번 수주 따내고 또 따냈어요. 에이즈 치료제, 길리어드. 842억. 그래서 유한양행 렉나전 아시죠? 폐암 치료제 넘어갈게요. 요 내용들은 일부는 이제 저희가 투원투게더에 좀 올려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핵심은 여기서 오늘 할 거는 자회사 유한화학이 원료의약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길리어드의 에이즈 치료제 원료의약품 유한화학이 공급 중으로 이번 계약까지 합치면 2,806억 원 규모를 공급하게 됩니다. 네,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유한화학 가치도 인정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이걸 잘 인정 안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왜냐하면 에이즈 치료제 시장 엄청 커요. 생각보다. 네. 10조 원 이상 되는 시장이거든요. 굉장히 큰 시장인데. 예. 근데 여기의 핵심은 길리어드입니다. 여기에 유한화학이 원료의약품.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가능성이 있죠. GNC 에너지 또 나왔어요. 예. 저번 주 기억나시죠? 거기는 어디죠? 아마존과 SK의 울산 데이터 센터 비상 발전기 수주했다고 공시했죠. 어제 나온 건 네이버가 세종에 각세종이라는 그 이름이 각세종이고요. 데이터 센터 비상용 발전기 2, 3차분을 따냈어요. 1차분하고 이제 이번엔 2, 3차. 예, 규모도 크죠. 이렇게 생긴 것들. 그래서 각세종. 그래서 이번이 총 6단계로 한대요. 네이버가. 이번에 2, 3차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실적 좋고, 다만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게 좀 부담이죠. 수주 잔고 좋고. 네. BHI가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이번에 맺었고요. 두산에 공급을 합니다. 한국타이어가 이게 주주환원 이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시 공시로. 그래서 배당 성향이 작년에 22거든요. 찾아보니까 35까지 올린대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중간 배당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온 시스템 유증 참여하면서 주가가 좀 급락했잖아요. 그건 좀 반영됐고, 어쨌든 이제 중간 배당 시행을 하고, 예, 배당 성향 올리면, 근데 만약에 배당 성향 올린다고 가정을 해봤었거든요. 제가 배당 성향 35% 적용하면 올해 연간 순이익 1조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럼 3,500억 배당하겠죠. 시총과 계산해보면 예상 배당 수익률이 7%나 나와요. 그러니까 배당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주가입니다. 자,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는 이제 자사주 소각, 예, 최근에 주가 좋죠. 그래서 소각 결정 긍정적이다라고까지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일단 좀 아쉽게 끝났어요. 아침에 많이 올랐다가 외국인 팔고, 요새 개인들은 주식 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조금 뭔가 좀 이게 끝이 좀 아쉽게 끝난 하루였고, 원전이 뭐 오늘은 난리가 났죠. 한전기술, BHI, 한전캐, 두산에너빌도 해서 원전주 날이고, 오늘 조선주도 좋았습니다. 대한조선, 하나오션 최근에 좀 빠졌죠. 근데 마스가 또 다음 주에 이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오늘 대우건설이 팀 코리아의 사실 핵심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현건만 하겠냐? 대우건설 나도 있다. 그리고 삼성물산 이 세 개예요. 원전 시공하는 회사는. DLENC는 이제 거기죠. 이 엑스에너지인가요? 그래 SMR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설비. 예, 오늘 오랜만에 또 좋았고. LNG 관련주.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가 오늘은 다 좋았습니다. 어제랑 완전 반대. 그 석유화학 오늘 한번 이제 주가가 이제 구조정 이슈로 올랐고, 그다음에 태용 뭐 여기는 사실 인텔리안 테크가 실제 우주항공이고, 뭐 다른 쪽은 우주항공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죠. 네. 방산주 좋았고, 종합상사도 오늘은 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좀 반등을 했습니다. 정유사 좀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하락한 거 중에서는 영화 관련주 콘텐츠가 오늘 좀 안 좋았고, 반도체 오늘 하이닉스가, 삼성의 호재는 하이닉스의 악재가 되다 보니까 좀 안 좋았습니다. MLCC도 오늘은 좀 쉬어갔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좀 IT는 안 좋았어요. 중국 소비주 안 좋았어요. 대신에 기존 주도주가 다 급등하고, 그런 좀 약간 반대 현상이 오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이제 상위 기업 중에서는 뭐 원전주, 그죠? 메리츠금융 아까 소각, 예, 그리고 LIG넥선 방산주, 현대건설 원전, 그러니까 원전의 날이고요. 조선과. 반면 오늘 코스닥은 안 좋았던 게 알테오젠이 최근에 좀 빠져요. 뭐 악재보다는 가격 부담이죠. 근데 반면 펩트론 좋았고, 2차전지 부진하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도 좀 부진했고요. CJENM도 좀 빠졌고, 원전주 강세 보였고, 그리고 아난티 조금 빠졌고요. 태성 올랐고, 카페24가 오랜만에 좀 반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많은 쪽에서는 코스닥 쪽은 오늘 노을이란 기업이 이제 오늘 이게 이 회사가 이것도 의료 AI 쪽인데 아마 거기 빌 게이츠를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고요. 뉴, 뭐 아이패밀리 SC, BHI, 네. VT, VT 괜찮았고요. 태용도 오늘 좋았습니다. 반면 오늘 G2G 바이오,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가 이제 김열이 칼라 이쪽 관련주인데 흥행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곧 개봉하죠. 예. 근데 오늘은 재료 노출 때문인가요? 아무튼 급락했고, 코스피 쪽으로 한번 이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쪽은 카카오가 오늘 좀 빠졌고요. 조선, 원전, 뭐 조선, 네, LG와 화학주들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확실히 좀 오른 게 많죠. 코스피 쪽. 롯데케미칼, APR, 네, 대우건설, 하나엔진, 그리고 한전, KPS, 제주은행, 네, 그리고 CS윈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어제 아시죠? 풍력.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네, 그게 좀 악재가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오늘 좀 1시간 10분이 넘어서, 오늘 왜냐면 이제 좀 못 해드렸던 한 일주일 이제 못한 것들 몇 개 있어요. 그것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기업 그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행히 이제 오늘 증시 올랐지만 여러분들 지금 8월까지는 위로 오르며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나 이렇게 짜증나고 막 팍팍 빠질 때, 그럴 때 투자하시는 게 좋고요. 투자는 늘 그렇지만 그럴 때 하시고, 오르는 날은 그냥 관망해 주시고, 왜냐면 아직 박스권이에요. 아직 불확실성 끝난 것도 아니고, 예, 다행히 오늘 좀 지진 받았지만 시장 8월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이제 그건 좀 생각하시면서 여유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뭐 포기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요 고비 한 8월 9월만 잘 넘기면 가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적어도 4천은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건 너무 좀 아쉽고, 예, 정부 정책에 따라 달려있지만, 예, 또 잘 마무리돼서 좀 지수 4천을 가는 길이 올해 가을에 열리기를, 이렇게 위가 조금씩 열리면서 가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만의 기대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